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0개가 있습니다. 60갑자이기 때문에 60개가 있는데, 물론 사주는 일주만 갖고 다 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가 굉장히 사주를 푸는 중심이 되고, 특히 일간이 무슨 일간이냐, 그리고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이 일주와 월주 중심으로 해서 사주의 일주와 월주 이 두 가지만 잘 파악을 하고 여러분께서 분석을 하신다고 하면 거의 사주의 7, 80%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주 분석 중에서 을사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는 여러분들 사주 공부해서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 월, 일, 시, 특히 이 일간과 일지, 그리고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이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을사일주, 자, 을사일주를 풀면서 기본적으로 일주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월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만 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 일주, 특히 일간이 무슨 일간을 갖고 태어났느냐가 사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을사일에 태어났다. 이건 일이고 이건 월입니다. 자, 을사일에 태어났다 하면 첫 번째로 이 지장간을 보면 무경, 병이죠. 일단 지장간이 보면 무하고 경,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일단 정제가 됩니다. 그리고 경은 정관이 되고 병은 상관이 되겠죠. 물론 이 일주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장간을 보면 을사일주는 정제와 정관과 그리고 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지장간, 물론 지장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주에 이렇게 무토라든지 경금 아니면 병, 화 이렇게 해서 어떤 재성이나 관이나 식신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지에는 일단 이것을 지장간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운기나 관, 직업의 기운, 그리고 여자 같은 건 자식의 기운이죠.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지장간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이 병화 상관이 정관을 상관, 견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봤을 때 상관이 견관했을 때 이것을 위화백단이라 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봅니다. 실제로 이 지장간 속에 상관, 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은연중에 이 상관이라는 건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직업 자체, 남자든 여자든 관이 직업이니까 직업 자체가 깨지게 되고요. 또 이 정관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규범이나 법, 질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 자체만 놓고 보면 상관이니까 상관이 강한 사주가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상관이 정제를 또 상관 생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잘하게 되고, 상관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보니까 말을 잘하게 되고, 또 그 말하는 것으로 해서 직업을 만들게 돼서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이 또 이 직업 정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재생관이 되고 재생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돈 버는 재주 이런 거는 있다. 하지만 직업의 변화는 좀 심한 경향이 있다. 직업을 자주 바꾼다. 그리고 이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남한테 할 때 굉장히 말도 잘하고 싹싹하게 잘하지만 또 한편으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는 굉장히 쏘아붙인다든지 마음속으로 칼을 갖고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복수까지 하는 아주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딱 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구밀복검이라고 하고 소리장도라고 하는데 구밀복검은 뭐냐면 일단은 말로 썼을 때는 꿀처럼 아주 달콤하게 하지만 칼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소리장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소리장도. 소리장도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리라는 것은 우수수자죠. 그리고 이것은 마음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소리장도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 구밀복검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을사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겉으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인하고 묘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인, 묘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 공망은 인과 묘인데 걸록과 제왕이 공망이 되겠죠. 이것을 녹공이라고 합니다. 녹공. 녹이 공망이 됐다. 그리고 다른 말로 시박대패. 시박대패일, 대패살이라고도 하고요. 시박대패일, 시박대패살. 그리고 고홍공. 고홍이라는 것은 이게 유김에서 많이 나오는데 좀 외로운 기력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박대패살 해서 고홍공, 록이 공망이 돼서 외로운 사주다. 물론 뭐 여기하고 또 비슷한 거 을사일주와 뭐 신해일주 같은 경우도 외로운 사주 비슷한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로운 사주로 보고 사주를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록 자체가 공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녀 공이 부부 관계, 부부 사이가 뭐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또 고란살이 있죠. 과숙살, 고란살 다 이게 외로운 살입니다. 그래서 고홍공 해서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시박대패살에서 유김에서는 조금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시박대패살 뭐 갑진이라든지 을사, 그 다음 병신, 정해 뭐 이런 게 다 시박대패살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고란살과 시박대패살의 록공까지 갖고 있어서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배우자 자리가 상강도 갖고 있고 그다지 좋지는 못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술, 사해 그게 천라지망이죠. 또 천라지망. 이 천라지망도 그다지 이렇게 좋지는 않게 봅니다. 라망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천라지망을 갖고 있습니다. 천라지망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물론 그 주변의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일주 하나만 갖고는 다 풀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천라지망살 그리고 이 상관을 배우자 자리 갖고 있기 때문에 득자부별 여자 같은 경우는 득자라는 것은 아들을 얻을 득자 낳자마자 부부가 남편과 이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득자부별.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관 뭐 이런 거 다 깔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자기가 성공하려고 남을 이해를 시키든 현혹을 시키든 또 말을 잘하든 그런 쪽에 괜찮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이런 아주 아쉬운 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관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목화 통명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직업적으로는 남을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 그리고 서비스업 또 연예계 아나운서 이런 쪽으로 어쨌든 주로 사람들 상대를 하고 또 영업직도 괜찮겠죠. 그죠? 말을 잘하고 거기다 돈을 어쨌든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장간에 또 정제,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따지는 게 많습니다. 따지는 게 많다는 것은 어떤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잘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좀 피곤하다. 그렇게 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자리에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견관을 하고 관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을 상하게 하니까 자식을 낳고 나면 남편하고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사주가 좀 더 안 좋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좀 이런 거 하는 게 좋다. 어쨌든 남을 가르치고 뭐 아니면 뭐 구류술사라고 하나요? 뭐 직업적으로 또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 아니면 뭐 사주라든지 역학 이런 명리학 이런 거 공부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실 12운성으로 따지면 이 사는 을 입장에서는 목욕살입니다. 그죠? 목욕은 따지고 보면 이제 12운성에서는 목욕살인데 이 목욕살 같은 것은 약간의 무엇이 있습니까? 목욕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양간에서는 연살, 도화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 남자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좀 많고 남자도 어쨌든 이 정제를 지장간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성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 특히 만약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또 시지나 월지에 만약에 정관이 또 들어온다. 여기는 지금 상관도 있고 정관이 있고 아니면 편관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또 간살 혼잡도 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지를 볼 때 특히 12운성 같은 경우는 남자하고 양간과 음간이 반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일간인 것 같으면 우리가 수장법에 의해서 여기가 인이니까 여기가 걸록, 제왕, 세병, 사묘, 절태, 양 그리고 장생, 목욕, 관대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지만 음간 같은 경우 반대입니다. 그래서 갑일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지가 오가 사지인데 갑일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장생이 됩니다. 을 같은 경우 그래서 거꾸로 들어오니까 장생, 목욕 그래서 이 사가 목욕이 되는 거죠. 12운성 장생, 목욕, 지는 관대가 되고 묘는 걸록이 되고 이는 제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양간과 음간의 12운성이 반대로 돌면서 서로 장생지는 사지가 되고 사지는 반대로 장생지가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있든지 아니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지장간 속에 목을 갖고 있죠. 그것도 특히 간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는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등락개갑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신약할 때는 인월은 제왕의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인사가 형살이 되죠. 형살이 되면서 역시 또 인의 무병갑의 상관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 역시 강해집니다. 그러다고 보면 이 관을 또 한 번 상하게 되니까 인사 형살을 맞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약할 때는 좋겠지만 만약에 신강할 때는 특히 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사람이, 그리고 사람 말을 무시하게 되고 또 어떤 일적으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하려다 보면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또 이거는 또 역마의 기운을 갖고 있고 형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잘못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을 해서 사기를 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잘못되면 그런 게 잘못 작용이 돼서 뭐 관제에 송사가 따른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인도 공망이지만 묘는 걸룩이지만 공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록공 고운공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공망이 된다는 것은 나쁜 기운이 공망이 되면 좋지만 나한테 이게 좋은 기운이었을 땐 공망이 되면 반대로 그 길작용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갖고 묘가 공망이 되기 때문에 이 묘가 없을 때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에 록이 딱 떠서 묘월에 태어났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기가 그 부족했던 부분, 어떤 욕심 이런 걸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갈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 여자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록이지만 또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쟁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돈 같은 경우에서도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약할 때는 어찌됐건 그나마 그래도 도움은 되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신강할 때는 훨씬 더 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관대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을목 입장에서는 이건 진토고 이 안에는 또 개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도 들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을목 입장에서는 청명절이 지난 이 진토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어쨌든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천간에 병화를 뜨는 게 좋은데 목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장간 속에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관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을목 입장에서는 진토는 좋다. 그래서 이 진토는 계절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환절기의 기운이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운이다. 그리고 또 재물이기 때문에 정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여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복도 좋고 재물도 뭐 어느 정도 갖추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자, 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목욕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욕이라는 것은 양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양간 입장에서는 도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도화. 그리고 여기 무경병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특성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상관이 또 강해지니까, 상관이 강해지면 이때는 좀 더 자기가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대인관계라든지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다툼이 있다든지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말 같은 거는 엄청나게 잘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이 자체에 경금이 들어있는데 경금이 이 또 병화가 있어서 아까 상관 경관을 하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경금의 장생지잖아요. 그죠? 사화는. 그렇다고 하면 을목 입장에서는 사실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고 을목이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관송사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 문제, 여자는 남자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오화는 장생지입니다. 을목에. 자, 여기는 병기정이죠. 자, 보시면 여기 기토가 들어 있습니다. 기토는 편재입니다. 자, 무토 정제도 있고 기토 편재도 들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오는 완전히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인데 이 을목이 타버리는 형상, 물론 주위에 수기가 있어서 수와 기재 형태로서 화를 제압해주면 커다란 문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물기가 하나도 없다든지 아니면 토가 있어갖고 그것을 빼주는 기운이 없다, 설기를 해주는 기운이 없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을목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불이 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건강적으로 이 화가 목을 태워버리죠.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목다화식. 화다. 죄송합니다. 목다화식이 잘못됐네요. 자, 화가 많아서 목이 타버리는 겁니다. 화다목분이라고 합니다. 화가 많아서 목이 타버리는 화다목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을목은 견딜 수가 없다. 이때는 반드시 천간의 임수나 개수 갖고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수가 됐든 임수, 지지에는 뭐 해수나 자수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 을목을 살려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적으로도 신경 예민, 스트레스, 그리고 심장질환, 간 문제, 소화기 계통, 그리고 사람이 성격이 조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미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에 태어났다. 자, 미월에 태어났으면 역시 이것도 건토기 때문에 진토하고는 다릅니다. 이 을목 입장에서는 해묘미해서 양목, 간목의 묘고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을목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건토, 조토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 내리는 데 힘들다. 이때도 수기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재물의 기운은 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은 나쁘진 않다. 예를 들어서 대운과 세운에서 좋은 용신, 목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금입니다. 신금은 이제 12운성의 태가 되는데, 자, 사신합수가 됩니다. 그죠? 사신합수도 되지만 형도 되죠. 이 을목 입장에서는 또 경금을 지장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암합의 기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자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관이고, 이 안에도 또 관이 들어있고, 겉에 드러나는 관, 그러다 보니까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신 강할 때는 좋지만 벌써 이렇게 을사일주에 신월이라고 하면 신강할 확률이 낮습니다. 신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직업운도 쉽지가 않고, 또 사시는 또 역마살의 기운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다녀야 되겠죠. 돌아다니게 되고 실질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소심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신합수기가 또 나름대로 그래도 을목의 생을 인성으로서 생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안 좋은 6월에 태어났다. 자, 이건 절지죠. 을목 입장에서는 절지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유는 또 합금의 기운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반합이지만 절지에 앉아있고 태어났고 또 반합의 기운이고, 여기 보면 또 경금과 신금이 있어가지고 신은 또 편관이고, 자, 이렇다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관살 혼잡, 지장간에도 숨어있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되겠죠. 고란살에 갖고 있고 lok공 고운공에 부부자리도 안 좋은 데다가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관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신경쇠약, 스트레스, 잠을 편하게 못 잔다든지 아니면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을목이 가뜩이나 더우면서 또 이 유금에 이렇게 해서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사람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약한 편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물론 여기에 천간에서 또 아니면 이제 지지에서 유금을 뭐 더 녹여준다 그러면 물론 여기 또 사화가 오면 안 되겠죠. 오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화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뭐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 통관용신으로서 수기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술은 사술 원진 기문이 되죠. 여기도 역시 신정무로 해서 지장간 속에 또 신금 편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제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 배우자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제로서 배우자인데 내 엄마 자리, 월지 같은 건 부모 자리잖아요. 거기에 있다. 그러면 사실 또 배우자가 어쨌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나하고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일주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또 역시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피해가야 되냐? 이런 분들은 사주, 명리, 역학 이런 거 공부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절에 다녀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마음적으로 누그러뜨리고 길을 눌러줘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되면 잠도 편안하게 못 잔다든지 꿈을 많이 꾼다든지 소화기 계통이 안 좋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주입니다. 자,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그래도 을목 입장에서는 이 메마른 자리에 있는데 역시 지장간 속에 간목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생목을 받아서 그나마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충이 있다 보니까 역마충이 있는 거죠. 그럼 일생이 좀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간의 탁하고 나쁜 기운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은 동지의 차가운 기운이긴 하지만 을사 자체 이게 메마른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물로서 이 더운 기운을 눌러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어쨌든 이 을목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겨울생에 여기가 뭐 밤에 아니면 여기에 축이나 뭐 자해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자월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보다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지루해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키포인트 핵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축도 같은 경우는 사유치 또 반합이 되지만 역시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 그리고 얼어있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 을목 입장에서는 안 좋은 기운으로 을목이 추운 겨울의 동토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도 역시 을목 입장에서는 의지처가 없고 좀 외로운 상이다. 하지만 이 을사일 자체의 기운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을사일에 태어나신 분은 사주의 전반적인 기운이 잘 조화롭지 않으면 아니면 대운과 세운에서 정말로 좋은 운이 오지 않으면 나름대로 인생 자체가 좀 곤궁하고 사실 좀 피곤하게 살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이 을사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일주 하나만 가지고 100% 다 어떻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 월간 월지 그리고 일간 일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거의 70% 80%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주가 중요하고 또 몇 월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